현대사회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있나요? 지금 바로 골라보세요. 첫 번째 유형,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서 거대한 기업체를 만들어내는 천재 유형. 두 번째 유형, 점점 더 효율화되고 자동화된 사회에서 대부분의 이득을 누리는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유형, 천재들이 개발하고 공유해서 만들어낸 작업물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스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중상류층 유형. 저는 마지막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챗 GPT라는 툴을 저와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한테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6가지 원칙을 알려주더라고요. 첫 번째, 구체성. 두 번째, 상황 설명. 세 번째, 직접성. 네 번째, 분할 질문. 다섯 번째, 피드백과 수정.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적절한 도구 활용하기입니다. 챗 GPT 전문가들이 제시해주는 가이드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원하는 정답을 받아내기 위한 원리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것을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오셔서 챗 GPT라고 먼저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에 뜰 텐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사인업이라는 걸 클릭하셔서 가입을 해주시고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메인 화면에 이런 여러분들 화면이 뜰 텐데요. 이렇게 옆에 새로운 뉴 챗을 눌러주셔서 여기서 챗 GPT와 대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챗 GPT한테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한 대원칙 6가지를 설명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줬네요. 구체성, 상황 설명, 직접성, 분할 질문, 피드백과 수정. 예의와 존중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다른 원칙을 말해달라고 했고, 다른 원칙으로 적절한 도구 사용하기를 말해주었네요.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성입니다. SNS 성장 전략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포괄적으로 SNS에 대한 성장 전략을 말해주었는데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를 빠르게 늘리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더니 정말 인스타그램 플랫폼에 적합한 성장 전략을 알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 설명입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를 포함해서 질문을 하라고 하네요.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는 이라는 나의 상황을 먼저 말해주고 그러한 초보자를 위한 팁을 알려달라고 말을 했더니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정확성이 높은 대답을 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대상 청중 정의하기. 얼핏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 같은 거 보시면 초반에 타겟 설정하는 걸 매우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외부에서 타겟 설정을 매우 강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대주제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성입니다.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라고 하고 불필요한 배경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 질문을 할 때면 인스타그램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최상의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라고 이런 직접적인 질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나는 회사에서 인스타그램을 키우라는 요청을 받았어 라는 배경 설명은 앞의 질문과 크게 상관이 없겠죠. 다음으로 분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질문을 분할하여 질문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실제로 복합 질문과 분할 질문을 나눠봤습니다. 복합 질문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 어떤 종류의 컨텐츠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물의 최적 시간은 언제인가요? 이렇게 한꺼번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증가를 위한 컨텐츠 유형,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컨텐츠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걸 물어본 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챗GPT가 앞에 답변을 학습한 상태에서 최적의 게시 시간, 즉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가장 효과적인 게시 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대답에 이 사람은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어떤 콘텐츠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이 가장 효과적인 게시 시간 또한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피드백과 수정입니다. 제가 먼저 뭔가 무의식적으로 배고파서 일단 배고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고프시군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나 음식점 종류가 있을까요? 어떤 음식을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 레시피를 더 구체적으로 말해줘라고 했더니 아보카도 토스트 만드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네요. 즉 내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피드백에 따른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내 질문을 수정하면서 내가 원하는 답변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적절한 도구 사용하기인데요. 저는 챗 GPT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숍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의 이미지를 생성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커피숍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챗 GPT에게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한 이 6가지 대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실습도 한번 해봐야겠죠. 저와 함께 실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질문을 한번 챗 GPT한테 이 6가지 원칙에 맞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품 리뷰를 하는 유튜버야. 전자제품 중 가정용 전자레인지 기능 비교를 원해. 이해했다면 네라고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즉, 구체성과 상황 설명을 같이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네이버에서 리뷰가 가장 높은 것 순서대로 5개 나열해줘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영어로 대답했지만 LG, 스마트 어쩌고저쩌고, 삼성 어쩌고저쩌고 라고 대답을 한 것 보니 네이버에서 리뷰가 가장 높은 것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 5가지가 한꺼번에 모인 사진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해 두었습니다. 네, 이러한 사진이 나왔네요. 분할 질문을 하고 직접적으로 일단 리뷰가 높은 것 순서대로 이 제품들을 알려달라고 한 뒤 원하는 사진을 위해서 피드백에 따라 챗GPT가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제작, 생성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더 화려하게 변경. 원하는 사진이 나오지 않았을 때 피드백 또는 수정을 통해서 원하는 답변으로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00% 원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원하는 방향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챗 GPT의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한 6가지 원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챗 GPT를 사용하신다면 다른 분들보다는 챗 GPT를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챗 GPT 기본 사용법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나만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컨텐츠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